운동을 오래 해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벤치 중량을 높이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요. 운동 초반에는 빠르게 늘던 무게가 어느새 1kg 증량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벤치 중량은 어떤 상태인가요? 운동 구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체기를 겪습니다. 이때는 무게 증량도 잘 되지 않고 근육도 눈에 띄게 팍팍 커지지 않아 헬서들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죠. 이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운동하고 계신가요? 뾰족한 대안 없이 운동 강도 부족인가 싶어 정신력으로 밀어붙이고 계시거나 무작정 중량만 높이려고 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어깨 부상이나 손목 통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체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는 한편 정체기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운동 재미를 잃어버린 헬서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무게 설정으로 인해 손목과 어깨 부상을 당해 의도치 않게 운동을 쉬게 된 헬서들도 있죠. 그렇다면 부상 없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벤치 중량을 높이면서 가슴 근육의 자극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부상 없이 벤치프레스 무게를 증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될 벤치프레스 운동법을 따라한다면 정체기를 빠르게 탈출하고 빵빵한 볼륨감 있는 대흉근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벤치프레스 자세는 어떻게 해야 부상의 위험도가 적을까요? 벤치프레스는 후인하강이나 허리를 아치형으로 해라 등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죠. 벤치프레스 자세를 살펴보면 먼저 누웠을 때 바벨의 위치가 눈과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립의 너비는 가슴이 늘어나는 아랫 구간에서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이 될 수 있는 너비로 잡아줘야 합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견갑의 후인하강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적당하게 견갑을 모아줘야 하는데요. 이처럼 견갑을 강하게 조여주면 팔을 쭉 펴서 앞으로 나란히를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벤치프레스 동작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바벨을 밀어 올렸을 때 팔꿈치를 다 펴지 못하거나 견갑에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가슴 근육 자극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고 어깨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너무 강하게 조여주기 보다 자연스럽게 모아주고 벤치에 누웠을 때 허리를 과도하게 말기보다 가슴을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벤치프레스 동작 시 가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맛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잡았다면 벤치프레스를 수행해주면 되는데요. 벤치프레스는 수직 저항 운동으로 옆에서 봤을 때 바벨을 가슴 중앙 부위에 내렸다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다면 팔꿈치 위치가 어깨와 수평이 아닌 옆구리 쪽으로 살짝 붙여주면 어깨 부상 없이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벤치프레스 자세는 익혔으니 이제 벤치 중량을 빠르게 높이러 가보시죠. 파워리프팅 세계 신기록을 3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Stronger by Science 저자인 그렉 누콜스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벤치프레스 강도와 빈도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주 1회 벤치프레스 세션을 주 4회로 변경했을 때 1일당 평균 28%씩 벤치프레스 운동 볼륨 또한 함께 높아졌다고 밝혀졌는데요. 즉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이려면 1kg, 2kg씩 무게를 늘려나가기보다 먼저 벤치프레스의 빈도를 늘려주는 것이 무게 증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실제로 벤치 중량이 높아지려면 주동근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자주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슴 근육의 자극점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벤치프레스를 주 5세트 수행하다가 한 주에 운동 빈도수를 늘려 5세트 이상 10세트 미만의 운동 볼륨을 수행한 결과 약 16%나 근력 향상이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트 수를 주당 10회 이상까지 늘리게 되면 근력의 증가가 약 20%까지 더 빨라졌다고도 밝혀졌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벤치프레스 운동 루틴을 짜보면 주에 한 번 월요일 벤치프레스 6세트를 했다면 이를 나눠 주 2회 3세트씩 수행해주고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 더 나아가 빈도를 3회로 늘리고 각각의 요일별로 2세트씩 벤치프레스를 수행해주는 것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근력과 무게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빈도와 세트수만 늘리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일반인에겐 주에 3회 이상 벤치프레스를 하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벤치 중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벤치 중량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DUP라고 불리는 주기와 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 중량, 반복 횟수, 그리고 강도를 매일 다르게 수행해주는 방법인데요. 매일 5kg씩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아닌 무게를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DUP 훈련 방식은 근비대를 위한 보디빌딩 방식, 파워를 위한 스피드 훈련, 스트렝스를 위한 고중량 훈련,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운동 방식으로 가슴 근육을 무자비하게 털어줄 수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훈련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줬을 때 더 효과적으로 벤치 중량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근비대, 스트렝스, 파워 순서로 진행한 주기화 훈련법보다 근비대, 파워, 스트렝스 순서로 훈련을 수행했을 때 훨씬 큰 효과를 맛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주기화 훈련으로 벤치프레스 루틴을 짜게 되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주기화 훈련법을 벤치프레스에 적용해보면 주 2회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날 벤치는 원RM의 75% 정도의 무게를 들고 3세트 8회 근비대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자극 위주로 적당한 무게와 반복 횟수를 가져가주는 방식이죠. 둘째 날은 조금 가벼운 70%의 무게로 3세트 5회 움직이는 속도에 초점을 두고 파워 트레이닝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일주일 2회의 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 훈련에 스트렝스 훈련을 해줍니다. 스트렝스 훈련은 85% 무게의 고중량으로 5세트 3회 훈련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운동 루틴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반복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DUP 주기화 훈련법을 벤치프레스에 적용해본다면 더 빠르게 무게를 증량하고 가슴 근육까지 빵빵하게 채울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DUP 루틴 중 파워 훈련과 고중량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될 때 얇은 손목에 과도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손목 통증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은 손목에 감는 리스트랩으로 손목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면 부상 없이 안전하게 벤치 중량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벤치프레스 DUP 주기화 훈련 시 손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리스트랩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이려면 먼저 중량보다 빈도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DUP 주기화 훈련 방식을 적용한 효율적인 벤치프레스 방법까지 추가로 알게 되었죠. 고중량 벤치프레스는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해도 부상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 전 손목과 같은 연약한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리스트랩과 같은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정체기를 빠르게 뚫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상 없는 안전한 운동 하시고요. 앞으로도 쇠질하기 좋은 날 운동 꿀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